안녕하세요. 리뷰연구소의 이한경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계시죠? 11월 4일 날 미국 시장 급등이 나오고 우리나라 시장도 아마 월요일 날은 상승 출발을 할 건데 이게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이게 기술적으로는 고점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보다는 일부 익절하시면서 대응하는 것도 많고요. 근데 이게 내려온다고 해도 300선까지만 내려왔다가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닥선에 대한 그리고 11월 바이에 대한 추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이번 해는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대응하시는 게 좋아 보이고요. 내년도에 그냥 상반기 좀 지나고 난 다음에 5월 그러니까 매일에 팔잖아요. 팔고 난 다음에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월 6일 넥스트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재적 위험 진단에서 요약해서 정리를 해드리기 위해서 이것만 하는 거고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상은 미국 시장이 0.75pp 상승하면서 3%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금리가 3%인데 얘가 3.5%까지는 올라갈 수도 있는데요. 여력이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여기 있는 흥국생명하고 레고랜드, 그 다음에 이 흥국생명 뒤에 또 외화 달러채가 있는데 그것들이 다 힘들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CDS는 70%, 75 정도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라서 하느니 금리는 높이더라도 다른 달러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이제 가동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금융시장 안정화 정책을 안 해주면요, 그냥 운 풀어집니다.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회사채는 힘들어도 뭐 공사채나 그런 것들을 일부를 우량한 것들은 사주는 정책을 해줘야만 감당을 해줘야만 버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양적 완화는 아니에요. 금융 안정화 정책이고 제일 중요한 건 금융 안정화고 그 다음에 양적 완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번을 잘 버텨야만 내년도 한 번 더 풀어질 때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적 긴축은 그대로 하고 있고요. 근데 미국 재무부에서는 이제 이번에 달러가 약세가 완전 전환됐거든요. 달러 약세가 전환된 게 이게 무슨 시그널이냐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정부에서 채권을 사줬다 그런 느낌도 들어요. 해야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게끔 달러 가치가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은 이제 재밌는 거는 이번 분기에 실적이 조금 나빴던 미국 대형주 실적 좋은 기업들은 4, 4분기 실적이 좋을 수도 있어요. 달러가 내려간다면. 그게 긍정적이고, 그게 지금 위험을 11월부터 내년 상반기니까 2월이나 3월 정도까지는 상승장을, 혹은 박스권 상승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박스권 상단은 330 정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가 우리가 308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308까지 보고 있지만, 11월 전까지는 한 310 정도로 보고 있어요. 310 정도. 이렇게 보시면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에는 치솟아 오를 수도 있지만 그런 상황을 아무리 고려한다고 할지라도 어, 이 다음에 부러지는 게 정말 무섭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올해를 2007년도로 보고 있고 내년도는 2008년도로 보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에 최소 6개월은 고금리 상태로 지냈을 때 한기 기업들이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시점이다. 그리고 살아남는 기업들이 이 가시를 다 챙겨간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한기 기업하고 제2금융권 위험입니다. 이번에 한국은행도 제2금융권이죠. 그러니까 카드, 캐피탈, 저축은행, 협동조합 여기가 지금 이제 돈을 모으기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대 마진을 남길 때 이 비율을 이제 국가에서 좀 여유롭게 풀어주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1년 동안 잘 버텨야 됩니다. 지금 그 구간이에요. 그리고 중앙은행이 아까 말씀드렸던 채권을 매입해야 되는 구간이고요. 그러지 못하면 힘들어집니다. 다른 영상도 올려드렸지만 지금 한국은행 생명사태는 우리나라 채권을 통한 자본 조달을 막아버리고요. 그럼 대출밖에 없는데 대출을 늘릴 수 있는데 한계가 있죠. 기억나시죠? 왜냐하면 대출 비율도 예금에 준해서 가능합니다. 근데 예금적 자산이 쪼그라들면 안 되겠죠. 그거랑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1금융권의 금리가 높아지니까 여기 있는 2금융권의 금리도 덩달아 높인다고 할지라도 여기보다 안전한데 5% 정도 주면은 1금융권에 돈을 다 넣게 돼요. 그러면 위험해지겠죠? 이 여기 있는 금리들이. 왜냐면 예금은 주는데 대출은 높아지거나 유지를 해야 되니까. 이거를 어느 정도 풀어줘야 돼요. 그러면서 돈이 풀려야만 지금 위험을 조금 해결할 수 있다. 지금 위험은 디폴트를 맞는 위험이지 투자를 새롭게 투자하기 위해서 돈을 풀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금융 안전화랑 연결돼 있다는 거로 보시면 되고요. 아마 올해부터 내년 2월까지는 이 얘기를 계속 하다가
만약에 부러지는 점이 나오면 이후 차트 계속 말씀드릴 건데 기술적으로 이게 나오면은 조금 나아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적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실적은 달러가 지금 높아서 잘 버티고 있는 기업들이 달러가 약세가 되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게 이제 조선이라든지 해운이 그건데 기본적으로 이 조선과 해운도 일단은 2020년처럼 약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조금은 조정을 받아야 됩니다. 조정을 받고 최소한의 조정을 받고 다시 가야 되고요. 근데 이미 많이 떨어진 구간에 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떨어질 거는 부러질 때 떨어지는 거고요. 이렇게 그게 아니라면은 지금 지난번 바닥선을 지키면서 움직이지 않을까.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반등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달러가 여전히 높을 거고 여전히 높아요. 지금 떨어지긴 했지만 이게 추세적으로 하락이 가기보다는 잠시 내려왔다 다시 또 올라가고 여기 부러질 때는 달러가 이 고점을 돌파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1,500원 선 이상을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은 사실상 여기 달러로 이익을 내는 기업들은 괜찮아지는 거고 그러지 못하는 기업들, 달러로 돈을 제공해야 되는 기업들은 힘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한 해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이게 보통 이번에는 급격히 올라가니까 손실이 컸지만 이제 내년에는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정도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운더리 안에서 대응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괜찮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리세션입니다. 리세션은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미국은 연착륙이 가능하고요. 그 외 나라는 전부 다 경착륙일 겁니다. 누가 먼저 터지냐에 게임일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터져야만 금리 인하 쪽으로 갈 거고 돈을 풀어가는 정책이 펼쳐질 겁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영상을 올렸는데 중국 부동산 관련된 뉴스가 갑자기 주말간에 많이 올라왔어요. 여기서 뭔가 터질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대응하고요. 제로 코로나 정책을 한다는 썰은 들었지만 그냥 명문상으로 조금 풀어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는 그냥 셧다운이 더 강하게 국지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전쟁 이슈인데요. 추가적으로 올라간 게 있고요. 이란이 사우디 침공한다는 이슈가 나왔지만 시장을 영향을 안 미쳤지만 러시아가 나왔을 때 한 달 뒤에 실제 전쟁이 일어난 것처럼 이란도 한 달 뒤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오히려 북한이랑 대만이 뒤에 일어날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있는 위험들은 다 상수입니다. 상수. 언제까지 상수냐면 제가 봤을 때는 내년 3월까지는 그냥 있는 상황이 벌어질 거고요. 여기 중에서 하나라도 제대로 터져버리면 꼬리를 달라고 겁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힘들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은행을 통한 투자를 하시면 되고요. 이게 투자가 되죠. 5%나 되니까 높은 거는 7%, 뭐 많은데 10%까지 하는데 10%짜리를 추구하시기보다는 그냥 시중에 은행 5%짜리를 하시면 되고요. 10%짜리 기회가 되시는 분들만 하는데 이게 약간의 그러니까 트릭에 가까워요. 실질적으로 5% 이상 잘 안 주게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 이제 일정을 보시면은 한국 선물옵션 만기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포지션은 제가 봤을 때는 기관은 지금 박스권을 치고 있기 때문에 급등락이 딱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이 안에서는 놓을 것 같고요. 미국 CPI가 이날 밤에 발표되는데 엄청 중요합니다. 이날 인플레이션 높게 나와버리면 마치 0.75pp 정도 상승할 것처럼 하지만 결국에는 올해의 목표는 0.5pp로 마무리가 될 겁니다. 이거는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자기 나라도 힘들고 글로벌 시장 다 힘든다는 건 미국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계별로 이 지금 4.5에 해당되는 거, 4.5에서 5까지 해당되는 이 금리를 얼마나 유지하느냐의 게임으로 이제 변화가 됐고요. 그래서 아마 금리 인상의 위험이 아니라 금리 인상 위험을 내려오고 2번, 3번 위험이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금리 인상의 양적 긴축 위험은 밑으로 내려오고 신용 위험 이것들이 2번, 3번이 위로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강군절에 대한 이것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지난 목금 상승이 나온 것 같아요. 강군절까지 아마 땡길 수 있습니다. 이거 충분히 가능하고요. 땡겨놓고 여기 이후에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미국, 중국 물가지표는 뭐 낮아요. 이거는 이유가 러시아에서 에너지를 싸게 공고를 받잖아요. 그래서 물가지표가 낮고 성장도 거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다른 성장을 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셧다운까지 가능한 거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 지수도 하나의 영향고리가 있고 우리나라 기준으로 쿠팡 실적 발표도 긍정적으로 관심을 가지시면 되는데 저도 쿠팡은 그냥 완전 경쟁에 가까운데 이번에 그 한산을 그 자기의 쿠팡 플러스에서 데리고 오면서 성장을 했죠. 그리고 그걸로 아마 이익을 많이 봤을 거예요. 그래서 OTT 시장에서의 영향도 약간 발생 가능하다. 그러면 그 후속작이 나오느냐 안 오느냐 그 게임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리비아, 전기차, 로블록스 이런 것들도 연결됩니다. 지금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는 그래요. 월요일에 일단 상승 출발입니다. 근데 너무 갭상이 크기 때문에 일부는 내려오고요. 갭런을 하기보다는 여기 이 고점 310을 고점으로 정리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밑에 하단은 300선에서 방어가 되지 않을까. 이 안에서 다음 주는 될 것 같고요. 이 CPI가 있을 때 305선에 있으면은 이제 요 아래에 있는 거고요. 위에로 있든 밑으로 있든 그거에 가까워져 있을 때는 반대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302.5, 302.5를 기준으로 시장 대응을 해주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이거는 삼성전자랑 연결되기 때문에 다음 주에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 일부를 그러니까 저점 55,000원 이하에 사신 분들은 비중을 줄이시는 게 맞고요. 근데 삼성전자는 장기로 가져가셔도 돼요. 치킨 게임 하면 얘 무조건 이기거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이제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주요한 선물 보시면은 여기도 다 됐어요. 이게 진짜 긍정적인 거죠. 이거는 시장 전체를 다 땡겨서 올려버린 거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 상승이 일어나면 여기 정도까지 지금은 단기로 316까지 이게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니까 316이고요. 박스권이 되려면 여기 330까지 가야 된다고 봐요. 내년 상반기까지. 그렇게 되면은 정말 좋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너무 요 추세를 비슷하게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좀 심각한 게 얘를 다 한 적이 얘도 2번 있었는데 얘는 얘를 다 한 적이 없어요. 네, 진짜 이게 바닥권일 수도 있는데 이게 조금은 우려되는 얘기예요. 오히려 이런 급락이 떨어질 수도 있고 추세가 전환됐을 때는 이걸 가감하게 다음 저점 혹은 이걸 깨러 가는 거를 방어가 될까? 그거에 대한 질문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가는 동안에 얘처럼 요거를 만든 것도 아니고요. 가는 동안에 요거처럼 조금씩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쉬어가는 모습이 전혀 안 일어났어요. 그래서 잠시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게 조금 더 좋아 보이고요. 그러면 내려올 때 300에서 방어해서 턴을 하느냐, 295에서 방어해서 턴을 하느냐, 290에서 턴을 하느냐가 여기 있는 고점을 돌파하느냐의 게임으로 될 거고 그러면은 이 돌파를 했고 난 다음에 내년도를 생각했을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 고점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바닥을 지킬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큰 그냥 금융기업이 하나 무너지면 그러니까 2008년도, 2007년도 이후 2008년도는 AI 기업 무너졌고 그다음에 베어스터스 그거는 완전 기업이 폭삭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고려하면서 대응해야 되고요. 만약에 지금 금리 인상이 너무 높게 유지되면은 미국의 부동산 호황도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진짜 이번에 연준은 진짜 엑스맨인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서 시장 대응을 해주시면 됩니다. 역대급으로 어려운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냥 여기 얼굴 볼게요. 역대급으로 어려운 이유는 여기 코스피 지수 업종으로 가서 볼게요. 역대급으로 어려운 이유가 그러니까 올해가 코로나 전해가 되느냐 코로나는 아니고 요 해가 되느냐 아니면 여기 있는 2008년도 전에 요거가 되냐 그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힘들다는 겁니다. 코로나 전에 해였다면 지금 이게 이치상은 맞는 게 이 추세로 가면은 이게 정상이거든요. 이건 비정상 위에 올라왔던 거고 그리고 여기 있는 추세에서 100일선을 지금 우리 깨고 내려갔잖아요. 코로나 다음에는 이게 깬 게 없었고 그 전에는 만들어지지도 않았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아마 이 추세선 타고 갔을 거예요. 거의 타고 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추세는 하단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이때도 하단이었으니까 당연히 올라가야 하는데 깨졌기 때문에 이번에도 동일하게 이게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에 맞먹는 게 2008년도 이 하락입니다. 이거는 예측이 불가능하니까 엄청나게 긴 꼴이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도 또 미국의 부동산 호황이 있던 해였고 지금 여기가 미국은 부동산 호황이 있는 해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더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행인 거는 우리나라는 이미 벌써 바닥을 가고 있기 때문에 디폴트만 어느 정도 잘 막아내면 그러니까 정부가 금융시장 안정화를 계속 하는 걸 통해 가지고 넘어선다면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안전하게 가는 게 낫거든요. 지금은 이미 투자하신 금액은 어떻게 움직일 수는 없기 때문에 안전하게 가는 게 낫다. 그렇게 보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되고요. 일봉으로 코스피 기준으로는 2350까지 왔습니다. 2400까지도 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2550까지도 충분히 가능은 합니다. 근데 다만 이게 상승을 이끈 게 사실상 누구냐면 LG에너솔루션이에요. 근데 LG에너솔루션은 경쟁 기업들이 무너지면서 올라간 거지 얘가 이익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1조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퍼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1조 5천억까지 쳐줄 수 있어요. 그러면은 네, 퍼가 100이에요. 100인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추가 성장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거의 포하고 그 다음에 향후 성장을 완벽하게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심스럽게 대응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봉하고 월봉 보면 아까 여기죠? 여기서 치고 올라갔기 때문에 요게 될까봐 이제 걱정이에요. 여기서 확실하게 치고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 정도까지 이번에 올라가주면 요 구간이 되는 거예요. 요 구간에서 올라가는 이 구간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내년도 1월부터의 움직임을 한번 보시고 1월에 일부 종목들이 탈출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반등장이 제대로 나온다면 그다음에 이 H&M을 필두로 해서 H&M 조금 힘들 것 같고요. 맥스치까지는 못 올라갈 거니까 개별 종목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그냥 대형주 있죠. 삼성전자라든지 현대모비스라든지 SK하이닉스, 뭐 현대차, 기아차, 뭐 이런 것들, LG전자 일부 기업들, LG이노텍도 괜찮고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이 오히려 빠르게 성장하면서 대형주 위주의 성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네, 코스닥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지난주에 대비해서 조금 올라가지고 긍정적이긴 한데, 근데 실제로 나스닥은 똑같아요. 나스닥도 못 오르고 있고, 코스닥도 못 오르고 있는 거고, 이 코스닥 시장 전반이 천안돼서 올라가야만 이번에 상장주 투자를 잘 안 하고 있잖아요. 상장 투자도 같이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상승폭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더 긍정적이긴 한데 여기 구간을 잘 지켜가지고 반등이 나와서 같이 타고 올라가야만 상장이 가능하다. 그렇게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달러 살펴보고요. 달러는 우리나라는 16원에 마감을 했지만 여기 꼭 볼게요. 보여드릴게요. 이겁니다. 미국 달러는 야간 시장에 1,403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많이 급격한 하락을 했고 1,400원 초반이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 초에 잘하면 장 초반에 일부는 익절이 가능하신 분들도 발생할 겁니다. 기존에 계속 매집을 하셨으면 그러면 익절 조금 하시고 다시 보시면 돼요. 이게 추세상 바로 이걸 깨고 내려갈까?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저도. 1375원, 1350원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내년도 상반기까지 랠리가 쭉 가는 거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달러채까지도 괜찮아져야 돼요. 그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기술적 분석을 보는 이유는 결국에는 약간의 도움이고요. 여러분이 개별 정보 선택하셔가지고 대응하는 거,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은 빅스라든지 ETF 포트폴리오 보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달에 거 제가 ETF나 그 모델 포트폴리오 올려드린다는 거를 깜빡을 해가지고 이번 달에는 각각 정리를 따로 해가지고 다음 주 초 전에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말 잘 보내시고요. 또 영상 정리되는 대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